이름이 뭐였더라? 왜 이렇게 생각 안 나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말하려다 멈칫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 증상들의 시작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을 거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먹는 간식, 그 견과류가 뇌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60세 이후의 뇌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노년기 뇌 건강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작은 식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의 뇌가 실제로 좋아하는 견과류와 반대로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견과류를 현장에서 겪은 변화와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억력이나 집중력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쓰이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기억력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머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라는 말인데요. 예전에 만났던 제 지인은 아침마다 견과류를 한 움큼씩 챙겨 먹으며 이건 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말이 잘 안 이어지고 집중이 뚝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양도, 종류도 아닌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조정만 했을 뿐인데 몇 주 뒤에는 머리가 한결 가볍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뇌는 아직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정작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좋아하는 견과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간식이 정말 뇌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호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두는 신경세포의 연결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 호두 섭취가 인지기능 유지와 연관된 흐름이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71세 김성호님은 오후만 되면 말이 끊기는 느낌을 자주 겪었는데 간식을 호두로 바꾸며 대화 흐름이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특히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 단어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신기했대요. 하루 작은 한 줌, 생으로 또는 잘게 부셔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다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6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혹시 호두를 드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예요. 노년기 혈당 안정이 뇌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68세 이정미님은 식후 멍한 느낌이 잦았는데 간식을 아몬드로 바꾸며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렸는데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니 오후 시간이 훨씬 또렷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면서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없는 형태로 하루 15알 내외가 적당합니다. 볶은 것보다는 생아몬드가 더 좋고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다만 코팅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꿀로 코팅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파는 맛있어 보이는 제품들이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몬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피스타치오도 주목할 만한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 리듬과 연관된 영양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고령층 수면질과 식습관을 함께 본 연구에서 긍정적 연관이 관찰됐는데요. 특히 자주 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3세 박준호님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있었는데 간단한 간식 조정 후 숙면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개운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전엔 새벽 3시, 5시에 꼭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잔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소량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니까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늦은 시간 과량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요즘 잠은 깊이 주무시고 계신가요? 자다가 자주 깨신다면 피스타치오를 적당량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미량 영양소 보충에 특화된 견과류입니다. 노년기 특정 영양소 결핍과 인지 저하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 특히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브라질 너트 한 알에 하루 필요량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69세 최현수님은 피로감이 잦았는데 소량 섭취 후 컨디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했는데 브라질 너트를 하루 한 알씩 먹으니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오전 시간에 활력이 생기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알이면 충분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2알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셀레늄 과잉은 탈모, 손톱 약화,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영양제를 대신할 음식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브라질 너트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여러 알 먹는 것보다 자연식품으로 보충하는 게 흡수율도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0세 이후 뇌가 편안해하는 견과류들이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이 4가지는 적당량만 드신다면 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먹기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견과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견과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노년기에는 염증, 혈당, 소화 기능이 함께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60세가 넘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며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땅콩과 캐슈넛은 혈당과 염증 부담을 키울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인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바른 빵을 드셨는데 점점 관절이 붓고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땅콩을 끊으니 한 달 만에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캐슈넛도 비슷합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캐슈넛 한 줌에 탄수화물이 9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밥 3분의 1 공기와 비슷한 양입니다. 매일 먹는 간식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손이 가는 견과류는 무엇인가요? 혹시 땅콩이나 캐슈넛을 자주 드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밀도가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100g당 지방 함량이 75g이 넘어요. 젊을 때는 이런 고지방 음식도 잘 소화하지만
나이가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부담과 체중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담낭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지방 음식을 처리하려면 담즙이 많이 필요한데 담낭 기능이 약하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마카다미아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끔 소량으로만 즐기세요. 한 번에 5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고 나서 더부룩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카다미아 섭취량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잣은 산패가 빠른 특징이 있는 견과류입니다. 지방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서 공기와 접촉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산패된 잣을 먹으면 미각 변화나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빨리 산패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보관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세요.密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잣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드시다가 속을 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입맛이 갑자기 변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상한 견과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호박씨도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호박씨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중에 파는 제품 대부분이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기름에 볶아져 있어요. 이런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봉지를 다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가공되지 않은 생호박씨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하시고 소금 간이 된 제품은 피하세요. 드시고 나서 갈증을 느끼신다면 나트륨이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해바라기 씨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 제품 대부분이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고 장시간 볶아서 산패 위험도 높아요. 특히 껍질째 먹는 과정에서 치아 손상 위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딱딱한 껍질을 깨물다 치아가 깨지거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해바라기 씨 껍질을 깨물다가 어금니가 부러져서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끔 즐기시되 매일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은행도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은행에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해독 능력이 좋아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해독력이 떨어집니다. 과다 섭취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5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익혀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철 은행을 주워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장갑을 끼고 다루시고 꼭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정말 몸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견과류가 무조건 건강식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들지만 맞는 선택을 하면 아직 충분히 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같은 견과류라도 어떤 것은 뇌에 힘을 주고 어떤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 너트 이 네 가지는 적당량만 드신다면 뇌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신경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스타치오는 수면을 도우며 브라질 너트는 미량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은행은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 소량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 부담, 혈당 상승, 소화 부담, 산패 위험, 나트륨 과다, 독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땅콩이나 캐슈넛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산패된 잣을 먹으면 미각이 변하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매일 호두 한 줌을 먹으면 대화가 더 매끄러워지고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 오후 시간이 또렷해지며
피스타치오를 적당히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로 피로감이 줄어들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매일 먹는 간식 하나만 뇌가 편안해하는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콩이나 캐슈넛을 매일 드셨다면 호두나 아몬드로 바꿔보세요.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셨다면 양을 줄이고 피스타치오를 시도해보세요.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대신 브라질너트 하나를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뇌 부담을 더 줄여주는 음식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과일, 어떤 채소와 함께 먹으면 견과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견과류가 오늘 목록에 있었나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